19세기 전 세계 육지와 인구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, 산업혁명의 심장이었고 파운드화가 지금의 달러 그 이상이었던 세계 금융의 중심지. 네,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, 대영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이 모든 영광, 이젠 정말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.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나왔죠. 국제통화기금 IMF의 최신 데이터를 보니까요. 인도의 경제 규모가 영국을 추월해서 세계 5위로 올라섰다는 겁니다. 한때 제국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던 그 인도가 200년 가까이 자신들을 지배했던 영국을 경제력으로 앞질러버린 겁니다. 와, 정말 믿기 힘든 역전이죠.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. 결국 업보를 받는구나. 정말 그런 걸까요?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제국의 몰락이 단순히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인과응보일까요? 오늘 이 거대하고도 어찌 보면 처절한 몰락 뒤에 숨겨진 그 역사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?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. 바로 제국의 그 압도적인 힘, 그리고 그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19세기, 약 100년 동안 세계는 팍스 브리타니카의 시대였습니다. 영국에 의한 평화라는 뜻인데, 물론 이 평화라는 게 오직 영국만을 위한 거였지만요.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은 말 그대로 세계의 공장이었고, 런던은 세계의 은행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엄청난 부의 기반이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. 대표적인 예가 인도인데요.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면직물 산업을 자랑했던 곳인데 영국에서 들어온 값싼 기계식 직물 때문에 그 찬란했던 전통 산업이 그냥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. 결국 인도는 영국 공장의 원자재나 대주고 영국이 만든 상품을 소비하는 거대한 식민지 시장으로 전락했죠. 그러니까 제국의 부는 식민지의 가난과 정확히 비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제국의 균열을 가져온 건 바로 두 번의 거대한 전쟁 그리고 산업구조의 문제였습니다. 영국은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이건 그야말로 상처뿐인 영광이었죠. 전쟁 비용 대느라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나라에서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됐고요. 이 경제적 타격 때문에 더 이상 거대한 식민지를 유지할 힘도 잃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1956년 수에즈 운하 사태의 굴욕적인 후퇴는 전 세계에 영국은 이제 최강대국이 아니구나 하고 도장을 꽝 찍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최초의 저주라고 불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닥친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이뤘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2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로 넘어가는데 발목을 잡은 거예요. 반면에 독일이나 미국 같은 후발주자들은 처음부터 최신 기술로 무장하면서 영국을 무섭게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세 번째 장입니다. 제국이 해체된 이후 영국은 영국병이라고 불리는 아주 깊은 경제적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.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물가는 막 폭등하는데 경제 성장은 멈춰버리는 진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. 이게 1970년대 영국을 완전히 닥쳐버립니다. 1973년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경제의 결정타를 날렸고요. 그리고 불과 3년 뒤 1976년에는 정말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.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서 IMF에 손을 벌리게 된 거죠. 이 경제적 고통은 결국 1980년 불만의 겨울이라는 끔찍한 사회 혼란으로 폭발했습니다. 환경미화원이 파업해서 거리가 쓰레기산으로 변하고 심지어 묘지 인부들까지 파업해서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는 정말 끔찍한 사태까지 벌어졌으니까요. 자, 네 번째 장입니다.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영국인들은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원했고 그 갈망이 한 사람을 역사의 무대로 불러내죠. 바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입니다. 대처의 목표는 아주 분명했어요. 이 지긋지긋한 영국병을 뿌리 뽑겠다. 그래서 뭘 했냐? 첫째, 막강했던 노조를 힘으로 눌렀고요. 둘째, 비효율의 상징이었던 국영기업들을 싹 다 민영화했습니다. 그리고 셋째, 런던 금융시장의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는 이른바 빅뱅을 일으켰죠. 자, 이 숫자 한번 보시죠. 0.25. 이게 대처가 집권한 1979년 영국의 지니 계수인데요. 지니 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니까 이 숫자가 낮을수록 평등하다는 뜻입니다. 당시 영국은 전후 가장 평등했던 시기였어요.
그런데 대처가 물러난 1990년 이 숫자는 0.34까지 치솟습니다. 이건요, 선진국에서는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평등이 급격하게 심화됐다는 뜻이에요. 대처의 대수술이 영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건 맞지만 그 대가로 영국 사회를 돌이킬 수 없이 분열시키는 정말 끔찍한 부작용을 낳고 만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. 대처 시대에 만들어진 이 깊은 균열이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영국을 뒤흔든 또 다른 거대한 사건의 씨앗이 됩니다. 대차의 정책으로 금융중심지 런던은 그야말로 돈땅석에 앉았지만 전통 제조업 기반을 잃어버린 북부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철저히 소외됐습니다. 이 사람들에게 세계환이 뭐니 하는 건 그냥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괴물처럼 보였던 거죠. 그리고 2016년 통제권을 되찾자라는 이 브렉시트 캠페인의 구호가 바로 이 잊혀진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브렉시트 투표는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전 대처 시대에 시작된 그 분열이 낳은 소외된 지역의 뒤늦은 반란이었던 셈이죠. 하지만 그 감성적인 구호와는 달리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남긴 상처는 이 차가운 숫자가 그대로 보여줍니다. 영국 정부 산하기관의 예측인데요. 브렉시트 때문에 장기적으로 GDP가 4%, 총 교역량은 무려 15%나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.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대가가 이렇게나 컸던 거죠.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지금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. 총리는 몇 주 만에 바뀌는 게 일상이 됐고 국민 의료 서비스는 붕괴 직전이고요. 수백만 명이 긴급 식량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. 경제는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수레바퀴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. 이 표가 지난 100여 년간 벌어진 이 거대한 역전을 정말 한눈에 보여주네요.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, 그리고 그 제국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였던 나라, 이 둘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. 결국 식민지를 착취해서 쌓아올린 분은 제국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고 그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. 이제 질문은 이것 하나 남았습니다. 제국을 잃고 이제는 방향마저 잃어버린 이 나라가 과연 21세기에 걸맞은 새롭고 현실적인 정체성을 다시 찾아낼 수 있을까요? 글쎄요, 그 답은 오직 영국인들 자신만이 내릴 수 있겠죠.